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시간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 미시간에는 슈어츠 크릭이라는 5,0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사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죠. 이곳은 아름다운 폭포와 숲과 함께하여 멋진 풍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의 공동묘지가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곳에서 태어나 토박이로 자랐던 25세의 케빈 베이커는 이곳 슈어츠 크릭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시간 대학교에서 응용심리학을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미용사가 되고 싶어하던 꿈을 꿨던 그는 슈어츠 크릭의 인근에 있는 그랑 블랑에서 샵스 헤어 아카데미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선 꽤 알려져 있는 미용 학원이었죠. 이후 그곳을 졸업한 뒤에는 2019년까지 슈어츠 크릭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키우고 있던 많은 고양이와 개를 포함해서까지 말이죠.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유머러스하고 개성이 넘치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크고 작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케빈은 어느 순간부터 작은 슈어츠 크릭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큰 도시에서 살길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시카고로 말이죠. 케빈은 큰 도시로 가고자 하는 꿈을 꾸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고 시간은 흘러서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의 머리를 아주 예쁘게 해주었고 이후에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케빈은 그 식사 자리가 그다지 달갑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었지만 게이를 싫어하는 친척 때문에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대신 룸메이트인 미셸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 집으로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케빈은 간단하게 식사를 한 뒤 그라인더 앱을 켜서 남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그라인더에서 남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참고로 그라인더는 게이들을 위한 커플 매칭 어플이죠. 케빈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된 뒤 크고 작은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몇몇 가족의 좋지 않은 시선 때문에 온 우울증 같은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라인더 앱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고 그런 관계를 통해 기분을 환기시키는 게 그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어쨌든 얼마 뒤 한 남자가 매우 마음에 들었고 그에게 연락하여 약속 시간과 위치를 잡습니다. 그 남자는 올리코스 카일 루카스라는 꽤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케빈은 영하의 날씨인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른 저녁에 루카스라는 그 남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룸메이트인 미셸에게는 밤늦게 돌아올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그렇게 그는 차에 올라탄 뒤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미셸은 아직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케빈을 확인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고 곧 그의 친구들과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을 받지만 모두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만 하였죠. 그래서 가족은 곧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SNS를 통해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부터 케빈을 찾는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죠. 하지만 직장 동료나 지인들 누구도 그의 소식을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지 사흘째인 12월 27일 케빈의 차량이 밀러 로드에서 발견됩니다. 경찰은 케빈의 휴대폰 GPS 기록을 통해 따라가다가 그의 차량을 우연하게 발견한 것이었죠. 그리고 휴대폰도 차량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건 케빈의 옷가지가 차량 안에 남아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분의 옷을 가져간 게 아니라면 벌거벗은 채로 어디로 사라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갑, 신분증, 현금, 신용카드 등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휴대폰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건 올리코스 카일 루카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만 어디서 만나자, 어디쯤 왔어요 같은 특별할 게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케빈을 만난 사람의 확률이 매우 컸으므로 경찰은 그가 누구인지 전산망을 통해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명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루카스가 누구인지 조회를 해보니 마크 라툰스키라는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와 관련된 전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케빈이 사라지기 2달 전인 2018년 10월 10일 48세의 남성인 제임스 칼슨이 911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Shay Wesley 911, where's your emergency? This is going to sound a big thing. I'm here in Detroit. I'm from New York. And I met this guy at the bus station. He's going to give me a ride. And I'm not even sure where I am. But I broke out of this fucking basement. And I need a ride. Okay. I'm in trouble. I'm in trouble. I can't even find my way back to his place if I wanted to. Sweetheart, I need help. Okay, I'm going to get you help. Are you walking down the street right now? Yes, ma'am, I am. I know either he drugged me. I don't know. I woke up in the fucking basement, okay? Chained in the basement with a leather thing around my ankle, and I cut it with the butcher knife that I have in my freaking hand, excuse my French. And I met this guy on by, he was cute, he hit on me. I don't know, we went out to the car, we talked, we went to the store, had a soda. I woke up in the basement. Okay. He obviously drugged me. Do you know what his name was? No. No. And I don't want to pursue it. I want to go home. 그날은 제임스 칼슨이 마크를 만나기 위해 뉴욕에서 버스를 타고 미시간까지 온 날이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게이였고 아마 뉴욕에서 미시간까지 버스를 타고 20시간이나 온 것을 보면 꽤나 마크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았죠. 어쨌든 마크는 먼 거리를 달려온 제임스를 차에 태웠고 그는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깨어난 제임스는 쾌쾌한 냄새를 맡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곳은 매우 더러운 지하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곧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걸 알게 된 그는 벽에 걸려있던 도축용 칼을 이용해서 끈을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하실에 도축용 칼이 걸려있던 것이었을까요?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다루기로 하죠. 이렇게 끈을 풀어낸 제임스는 그곳에서 도망쳐 911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Charlotte County 911. I want to get away from some creepy guy. He had me tied up in his basement. I'm sorry, what's that? I'm trying to escape from some guy who had me chained up in his basement. He had you chained in his basement? Where are you calling from? I don't know. He's after me. Daisy, I need you to go somewhere safe. If you can run up to somebody's house. Where are you at right now? Are you able to get away? 미시간이 처음이었던 제임스는 자신의 위치를 말해줄 수 없어 신고한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하여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는 가죽 옷만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하실에서 눈을 떴을 땐 알몸 상태라 옷걸이에 걸려있던 가죽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도망쳐 나올 때 마크가 자신을 쫓아왔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제임스와 함께 마크의 집으로 다시 갔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글쎄요, 전 그냥 장난을 좀 친 것뿐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런데 왜 쫓아가신 거죠? 그 가죽 옷 때문이에요. 그거 $300짜리거든요.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네요. Pounding at my door at 4 in the afternoon, and I jump up, my dogs are barking like you probably hear, and this kid has his face covered with a rag and a phone to his ear, and he's like, help me, he's after me, just scared to death out of his mind. This scene played out on Park's front porch, just a few houses down from Latunski's home on Terrell Street in Bennington Township. A gentleman pulls up in my driveway in a silver SUV, and he gets out, and he's wearing the same getup this guy's wearing, which is a leather skirt and a couple of belts crossing her body, no shoes on, no shirt. This kid grabs my arm and clutches behind me. Keep him away from me, just scared out of... 이 인터뷰는 제임스가 아닌 또 다른 남성이 마크의 집에서 탈출하여 만난 이웃 사람의 인터뷰입니다. 당시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 남성은 겁에 질려 있었다는 것을 매우 잘 묘사하죠. 이렇게 제임스와 그 남성은 마크의 집에서 겁에 질린 채 탈출에 성공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혐의로 체포나 기소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친 곳도 없었고 이들 모두 BDSM을 즐기는 사람으로 확인되었으니까요. 참고로 BDSM은 채찍이나 촌농 같은 것으로 가학적인 변태 행위를 하는 성관계를 뜻합니다. 아마 BDSM을 즐기는 게이들이 아니었다면 경찰은 이 사건을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봤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 마크 라툰스키라는 사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그는 1969년에 미시간에서 태어나 쭉 살아온 토박이입니다. 매우 똑똑해서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와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화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조울증, 편집성 정신분열증, 분노 조절 장애 등 여러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시설에 4차례나 입원한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2001년에는 에밀리 라톤스키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약 12년 동안 쭉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혼을 하였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4명의 아이들은 그의 정신건강 문제로 모두 에밀리에게 양육권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정신건강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어떤 약도 복용하길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죠. 그리고 3년이 더 지났을 땐 제이미 아놀드라는 남성과 결혼하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라인더 어플에서 만나서 말이죠. 그가 경찰에 하는 말에 따르면 만남 초기에 마크는 매우 착했고 말도 매우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BDSM적인 플레이를 강도 높게 강요하였고 정신병 약을 복용하는 것도 거부하였기 때문에 집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Jamie, do you think that it's possible that Mark has murdered before? Given the evidence at hand, I think it could very well be possible. 경찰은 케빈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를 통해 마크의 집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12월 27일 밤이었죠. 경찰이라는 걸 알게 된 그는 어서 집 안으로 들어와 앉으라고 친근하게 말했고 자신이 바로 올리코스 카일 루카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자신의 이름은 토마스 에드가 힐이었으나 신변 보호를 위해 마크 라톤스키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고도 하였죠. 그는 매우 침착하고 여유롭게 이러한 말들을 경찰에게 풀어냈고 그곳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 말하자 마음 놓고 집안 어디든 둘러보라고 하였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의미였겠죠. 경찰은 제임스가 얘기했던 그 지하실로 곧바로 향했고 문을 열자 쾌쾌한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풍겨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있는 석가래의 쇠사슬로 거꾸로 묶여져 매달려 있는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체의 상태였고 이미 숨이 끊어진 듯 창백한 상태였습니다. 피는 반쯤 잘려있던 목으로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고 고환과 성기는 절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은 칼에 깊게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죠. 이런 끔찍한 광경을 마주한 경찰 중 몇 명은 현장에서 구토하였습니다. 그만큼 매우 충격적이라는 뜻이었죠. The investigation into the murder of 25-year-old Kevin Bacon continues after it was revealed that 50-year-old Mark Latunsky, whom Bacon had met through a dating app, was charged with his death and mutilation. At this time, Michigan State Police say Latunsky is the only suspect. 마크는 케빈 베이컨 살해 및 시신 훼손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신문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의도를 털어놓았습니다. 다만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없이 말이죠. 그는 케빈을 등 뒤에서 찔러 죽인 뒤 천장에 거꾸로 매달아서 모든 피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환과 성기를 잘라서 모두 튀겨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따로 보관해두었던 피는 뼈와 함께 갈아서 식물에 비료로 줄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근육과 같은 단단한 살은 육포로 만들 계획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수분을 빼기 위한 탈수기도 주문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My name is Edgar Thomas Hill. 재판 중에 마크는 당시 케빈이 자신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도록 척추를 찔러서 마비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제대로 통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목을 그은 뒤 거꾸로 매달았다고 합니다. 목숨이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Attorney Doug Corrin from the Public Defender's Office told Fox 2 that this is not a murder case, and he requested that the court add a count of assisted suicide. However, the court declined. Toxicology reports showed an antidepressant in Bacon's bloodstream. Latunsky's public defender Douglas Corwin says Latunsky was assisting Bacon in committing suicide. There was evidence which the court said wasn't relevant, but there was also evidence on the record
duloxetine was an antidepressant. Lutunsky told Detective Moore a similar story. However, text messages between the two show Kevin Bacon wanted Lutunsky to keep him safe after their hookup. Kevin Bacon agrees to meet up with Mark Lutunsky, but expresses concerns that after the sexual interaction that he will be safe at all times. 마크는 케빈이 이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희생하면서 해낸 것이라 그를 영웅이라 치부하였습니다. 대체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He went upstairs. He saw that, in his words, it was a new moon, and as a result of that, Lutunsky stated he normally eats Rocky Mountain oysters, and instead of using the oysters that he had in his freezer, he decided to use the testicles of Kevin Bacon. 마크의 변호사는 그가 재판을 받을 정신 상태가 아니라 한마디로 미쳤다고 주장하며 재판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의 정신 상태를 제대로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재판을 무기한 연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개월 후 적어도 그는 재판을 받은 만큼의 제대로 된 정신 상태임이 확인되어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것이었을까요? 더 이상 정신 이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대신 케빈 베이컨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신체 일부를 먹는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 말이죠. Did you use a knife to stab Mr. Bacon? Yes, I did. Did you know that stabbing Mr. Bacon with a knife would most certainly create a very high risk of death or grave bodily harm to Mr. Bacon? Yes, I did. After Mr. Bacon was dead, did you remove part of his body, specifically his testicles? Yes, I did. Did you move those testicles to the kitchen? Yes, I did. The court finds that this is a crime of cold calculation. Kevin Bacon's death was Mark Lutunsky's design. The court finds the defendant guilty of first-degree premeditated murder. He selected the knife because the sword wasn't sharp enough. Lutunsky pled guilty last month, waiving his right to a jury trial, a move his attorney disagrees with. And no, I do not wish he had entered a guilty plea. I think that we would have been successful at trial, but we certainly have to accommodate his wishes and respect those. 결국 이렇게 그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판사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마크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사건은 재판 중 밝혀진 몇몇 사실들로 경찰의 무능함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실은 케빈 베이컨에 앞서 2명의 피해자가 있었지만 경찰은 단지 게이들의 변태행위였을 뿐이라 치부하고 그냥 넘어갔던 일이었죠. 적어도 그 지하실을 한 번만이라도 둘러봤다면 천장에 매달린 쇠사슬과 벽에 걸려있는 도축용 칼을 보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케빈 베이컨의 죽음은 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럼 오늘 사건도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군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통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eorge K.